BTS의 RM, 블랙핑크의 제니 뭐 이런 분들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는 모든 책의 영감이 더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영감의 순간, 통찰의 순간을 경험하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뽑아내요. 근데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바로 키워주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하는 지점, 성장하는 지점들입니다. 오늘은 나를 알아차리는 법, 내려놓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책을 쓰신 신기율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좀 부자들 중에서 유난히 명상을 꾸준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일까요? 실제로 뭐 유발 하라리나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나 BTS의 RM, 그리고 뭐 블랙핑크의 제니 뭐 이런 분들도 스스로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좀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하면서 내가 받았던 어떤 스포트라이트나 사람들의 박수, 갈채, 그 시선을 잊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생겨요. 거기서 오는 힘듦을 명상이 굉장히 잘 치유해 줍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이 사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막 야유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보거나 그 성공의 필터를 끼고 나를 보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줘. 그 시선이 되게 필요해요. 이런 위안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가, 저는 이런 성공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찰력. 어떤 부분을 자세히 보는 능력은 누구나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과 부분의 연결들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명상은 이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사실 명상의 모든 연습들이 직관과 통찰을 키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는 대부분의 책, 모든 책의 영감이 명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 하루에 2시간 정도 계속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애호가시죠. 그러니까 명상을 아주 좋아하시는. 그래서 한번 그런 영감의 순간, 통찰의 순간을 경험하면 계속 명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병우 박사라고 이 정신과 전문의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부자가 되는 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논문도 참고를 하고 본인이 연구를 하셔서 부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연구를 하신 거예요. 정신 상태.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뽑아내요. 첫 번째가 이 생각을 잘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투자를 할 때 가지가 되는 이제 사족은 다 이렇게 뜯어내고 굉장히 핵심적인 생각들을 잘 배열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그런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감정을 굉장히 잘 통제하더라는 거예요. 주식 해보셨나요? 해봤습니다. 오르면 당장 쫓아가서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맞아요. 긴 안목이 없죠. 우리는 늘 초조해야 합니다. 뭔가 감정에 휘둘리죠. 그런데 이분들 투자할 때 보면 마치 맹수가 아주 오랜 시간 먹잇감을 고르듯이 가만히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물론 본인도 초조하죠. 근데 그걸 버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감정 조절력. 그리고 마지막이 패턴화 능력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서리가 내리네? 그럼 겨울이 오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서리를 겪고 이 서리 뒤에 겨울이 온다는 걸 학습한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써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조화롭게 잘 발달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패턴화하는 직관의 능력이 바로 명상이 키워주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산만한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직관과 통찰을 키워주는 게 사실 이번에 쓴 책의 핵심이고 명상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하는 지점, 성장하는 지점들입니다. 이렇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좀 추상적이고, 그러면 명상을 해야겠다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장 좀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멍때리기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멍하게 있고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바로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네.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멍 때리기는 멍 때리기죠. 그런데 명상에는 이 고요한 멍, 뭐 불멍, 물멍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 집중의 요소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화나 있어. 내가 기쁠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너 기뻐.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해요. 내가 지금 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 근데 심리학의 메타인지와 명상의 메타인지는 다릅니다. 심리학에서 자꾸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상태를 알라라는 건 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요.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너가 메타인지를 가지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명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너는 더 평온해질 거야. 너는 더 고요해질 거야. 너는 더 행복해질 거야. 이 명상에서 행복을 숙하라고 하거든요. 숙하. 예, 이건 또 기존의 행복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숙하는 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마치 더운 여름날 우리가 그늘에 들어가서 잠깐 쉴 때 내 상태가 어떻든 너무 좋잖아요. 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마음. 잘 못했더라도요? 못하면 못한 대로 괜찮은 거예요. 잘하면 잘해서 좋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숙한데 어쨌든 이 알아차림은 내 마음속에 거울을 하나 두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묻은 거 이렇게 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음도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마음에서 먼지도 털어내고 네.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쉬고 있는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데 뭘 아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어느 부위가 이렇게 편하구나.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쉬고 있을 때 뭐 나의 감각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네. 내 마음의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명백백히 알고 있는 상태가 알아차림. 그래서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거리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네. 되게 슬프고 분노할 때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명상을 하고 싶어졌을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어떤 좀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방법? 이제 이게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명상이 대부분 집중 명상이에요. 집중. 그리고 이 집중을 위해서 호흡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걸 호흡 집중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호흡을 잘 활용하면 되게 긴장된 것도 풀리고 나빴던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호흡이. 이걸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명상에도 이제 경전이 있는데 청정도론이라는 경전에는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송아지의 표현을 하는데 어린 송아지가 막 날뛰어요. 말도 안 듣고. 그럼 이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 말뚝에 끈을 달아서 송아지를 묶어 놓습니다. 네. 처음에는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잠잠해지면서 수긍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움직이지만 묶어놓은 끈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송아지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송아지처럼 막 날뜁니다. 그리고 말뚝은 호흡이에요. 이 생각을 호흡이란 말뚝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 연습을 자꾸 시켜요. 그래서 특히 코끝에 집중을 하게 해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코끝에 생각을 묶어놓는다. 그래서 나는 이 코끝에 호흡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들면 이걸 아는 순간 다시 코끝에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 이 오뚜기처럼 계속 돌아오는 연습을 시켜요.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네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원래 의도했던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 이 연습을 시키는 게 호흡 집중 명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어떤 대상에게도 그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거에 집중해야지 하는 순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나는 그 연습을 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집에서 양지 바른 곳을 찾으십시오. 양지 바른 곳이 없으면 가장 편한 곳을 찾으세요. 그래서 마음껏 엎어지셔도 됩니다. 편한 자세를 취하고 나비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나비 자세,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는 자세.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안으면 팔뚝으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집니다.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는데? 팔을 바꿔보십시오. 팔을 바꿔서 심장에 팔이 딱 닿게끔. 느껴지시죠? 이 진동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아봅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었구나.
들이마시는 호흡엔 심장 박동에 집중해 주시고, 내쉬는 호흡엔 어깨 긴장, 손의 긴장, 무언가를 잘해보겠다고 했을 때마다 힘이 들어가는 입 주위에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잘 느껴보세요. 내 심장이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잘 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우리는 호흡에 소리가 있다는 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호흡이 코 안을 지나가고 다시 나올 때마다 들리는 아주 작은 진동과 느껴지진 않지만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과 고요한 호흡의 소리를 온몸으로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맞춰서 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십시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이 심장과 호흡의 소리에 맞춰서 조용히 부드럽게 나 자신에게 축원해 주십시오. 내쉬는 호흡을 조금만 더 길게 부드럽게.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어깨를 풀어주십시오. 집에서 계속 이러고 놓으시면 돼요. 나는 고양이다. 이제 올해가 병원연애 해잖아요. 네. 붉은 말의 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네. 생각하고 망설이기보다는 실천하면 좋은 한 해예요. 병원연은. 이런 해에 이제 또 우리가 명상이라는 이런 주제를 서로 잘 알게 됐으니까 새해 내 삶을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으로 다들 명상을 시도해보고 명상에 조금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상은 나의 든든한 친구이자 나의 보호자이자 나를 끌어주는 좋은 스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